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바깥으로 나오기는 계속 그런 분들이 지금 시작된 거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아니 그쪽 아니야? 선생님 이쪽이고? 네. 여기 인원이 많네요. 네. 갑자기 청문회 분위기부터. 아니요. 청문회 분위기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애초에 3월 4일인가 그 브리핑 하시면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런 재난기본소득 했으면 좋겠다 했다가 이제 나흘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쨌든 그게 오비락인지 모르겠는데 확 이제 그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정부에서도 뭐 재난기본소득 그게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뭐 사전 교감이나 뭐 빅피처가 있었나. 코로나 위기 상황이 생긴 뒤에 이제 경남연구원이랑 어쨌든 이게 이제 곧 경제 위기로 넘어갈 텐데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가 될까 이제 그걸 놓고 계속 좀 같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경제학 교수님들하고도 토론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마침 그때 유가와 그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이게 그 코로나가 확대될 경우에는 수출이나 교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면은 이게 수출 중심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만들어낸 안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 그것도 좀 뭐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는 해야 3인 가구, 4인 가구가 300만 원, 400만 원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내구성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사고 이 소비를 활성화시키지 지금 사실은 가구당 30만 원, 5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면서 이제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지금은 이제 논의가 좀 공론화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올라온 것 중에는 이런 게 있네요. 지원도 못 받는데 나중에 또 세금 더 나갈지 코로나보다 더 걱정이에요. 지원 못 받고 세금 폭탄 맞을까 걱정되는 부분 공감돼요. 이런 의견들도 주시네. 아니 또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증세에 대해서는 또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또 글 올리신 분 중에 네잎클로버님 같은 경우는 선불카드 사용처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곳에 카드 단말기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지적도 있으시고 또 소장님에 대한 지적도 있으시네요. 너무 비판만 하시네요. 제 역할이 그건데 뭐. 뭐 어떤가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같은 입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전통시장을 가도 거의 카드를 쓸 수 없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전통시장 많이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그 선불카드가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상품권보다 훨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쓸 수 있게 이게 다 이 업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권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은 뭐 임대료 같은 경우라도 그 카드로 가능하면은 선불카드로는 지급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대형 마트 이런데 백화점 이런 데만 제외시키고 가능한 한 지급 가능한 범위를 좀 폭을 넓혀서 이제 은행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로 만들었을 때 너무 제한적이라서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거기에 대한 좀 대안으로 선불카드를 만들었다. 상품권인 경우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화시키는 회수 기간이 또 길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 아니 그 아까 나온 거 지원 못 받고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까 세금 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애초에 제안하셨던 그런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일괄적으로 꽂혔다가 뭐 고소득자는 나중에 뭐 이제 연말정산하면서 내놓는다고 하면 뭐 이른바 이런 뭐 조세 저항 같은 거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쨌든 나는 안 냈는데 그러니까는 세금은 냈는데 나는 혜택 못 받는다 이런 막연한 불만 같은 거는 중산층한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의 경우에 기본적인 삶의 수준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갖춰야 될 삶의 수준까지는 보편복지로 가고 혜택은 다 같이 받게 하고 그게 이제 급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이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그 복지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복지 지원을 해서 형평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안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갈등이 심해지고 그만큼 갈등이 심해지면 갈등 비용 그다음에 사회 불안정이 높아져서 중산층 고소득층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세금이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고소득층이 세금 낸 게 허투루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그냥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우리 참여정부 때 해외 순방 나이지리아를 갔는데 대저택을 지키려고요. 기관단총을 갖다 놓고 그 치안이 안 되니까 그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금 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지켜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좀 중산층, 고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저는 뭐 받을 확률도 많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지급돼야 된다. 최소한 중산층에게까지는. 그래서 한 푼 지원도 못 받고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 질문까지 드리고 이제 한 분씩 어쨌든 뭐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아니 여기 JHK님 이분은 아마 이 작년 수입 기준인 게 좀 불합리하다 이러셨어요. 올해 소득이 별론데 작년에는 벌었는데 올해는 못 벌었다. 맞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이거 그게 답해 이제 주셨나요? 복지부의 중위소득이 작년 소득 기준입니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올해 들어서 실직하신 분들이 훨씬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건강보험은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2월 말까지 실직하신 분들은 3월 보험료에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을 가능한 한 좀 같이 좀 병합해서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하고 협의 중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못 들었네요. 그러면 건강보험 그 전산을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행복이음 굳이 하려고 그럴 필요 없이.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에서 건강보험은 또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은 다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별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게 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같이 연동시켜야 되는데 연동시키려면 소장님 말씀대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머니도 코너 멤버들이고 이제 그 앞선 이제 선거의 멤버들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지금 와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김평동관님 뭐 질문이든 뭐 없으세요? 저는 궁금한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한국 정치는 왜 기획재정부를 넘어서지 못하는가? 요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같은 당에 박원순, 이재명 두 단체장이 지금 펴는 정책에 대한 평가. 이게 궁금합니다. 내부 왜 내부적으로 우선 그 기재부는 실제로 지방 행정을 해보면 이게 지방자치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예산은 늘 기재부가 세워놓은 기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규정은 행안부. 이게 조직을 좀 늘리는데도 행안부에 이 승인을 얻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지방 분권이 이 상태로는 저는 지방자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치가 기재부와 행안부를 넘어서려면 저는 지방 분권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기재부가 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들을 다 갖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넘어서라 쉽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제어를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이제 20대 국회에 지방 분권 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부터 다 제출을 해놨는데 안 됐죠. 네. 국회가 지금 통과를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기재부를 못 넘어섰다가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일단 지방 분권부터 그 추진하고 본인들이 이런 소위 기재부를 넘어서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예. 지방 분권을 강화했다가 기재부 같은 곳이 팔도에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각 도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지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그러면 지방자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뭘까 보면 지침이거든요. 규정, 그렇죠. 지침입니다. 법이 아니고. 이건 지사님과 자치단체장이 풀어줘야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네. 공무원들 말만 듣고 지침에 의해서 안 움직여버리면 아무도 안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단체장이 결단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그 지침은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끔 가야죠. 그걸 싸워주는 게 단체장이죠. 사실. 지침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 공무원들한테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예. 현장에 안 맞으면 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싸우고 필요하면 보고하면 직접 얘기하겠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침을 그렇게 해서 고쳐서 이제 적용하면은 불이익이 없는데 안 고치고 그냥 현장에 적용해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불이익이 생겨요. 예산에 불이익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좀 넘어서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여기 뭐 예. 하여튼 저는 뭐 적어놓으셨길래.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수도권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자면은 좀 수도권이 너무 좀 비대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를 좀 이렇게 지방 행정은 대단히 훌륭하게 나가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수도권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서울, 경기의 지방행정의 수장들께서 함께 좀 인식을 하고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님들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 이런 게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난 지원에서 양쪽에 차이가 있잖아요. 네.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박원순과 이재명 중에. 우리 경남은 이미 선택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지역의 사정에 맞게끔 선택하는 문제인데 뭐 수도권의 사정에 맞게 두 분께서 좀 다른 선택을 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중앙정부가 이제 2차 추경하고 피해 지원이나 이런 게 현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비슷한 피해 지원책으로 수렴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100분 토론하고 있거든요. 저희 네, TV에서는 여기 재난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하고 그거 알고 계시네요. 바쁘셔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선배 질문하시죠. 좀 전에 기다리면서 김수민 평론가하고 그 얘기만 이제 분권과 그다음에 기재부 벽 어떻게 떼어놓을 것인가 그 질문을 대신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미리 상의를. 지방 분권은 지방 행정하면서 제일 피부로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같은 게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선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잖아요. 정부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선진국치고 지방정부를 단체로 부르는 데가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권한을 확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중앙정부가 뒤에서 보완해주는 그게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지방자치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가야 발전하지 지방자치 풀어놓으면 저쪽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순간 물가에 애 앉혀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중앙정부가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나머지 가면 단체장이 거의 제왕적권이거든요. 견제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회가 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지방의회의 기능을 살리는 게 지금 사실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그렇고 의회들도 그렇고
모여서 매일 그런 부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이 경제 위기를 넘어가는데 중앙 정부를 압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각자 도생해 버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내수시장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지금은 17개 시장 군수를 다 모여야 되죠. 광역 오늘 전체 좀 시도지사 하셔야 협의회가 됩니다. 오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대구의 권영진 시장인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소득 문제를 오늘 좀 논의를 하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뭐 조만간 권영진 시장님이 좀 건강 회복되시는 대로 곧 돌아오실 것 같은데 바로 좀 진행하려고 우리 합니다. 한 20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한 3, 4분 남았는데 요 질문이 하나 와가지고 이게 고민을 드리는 건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건강보험 전산을 활용하겠다라는 걸 듣고 써주셨는데 남편은 일용직이라서 올해 이틀 일했는데 수입 상관없이 건강보험 똑같다. 그리고 본인도 방과 후 강사신데 역시 지역가입자다. 2월, 3월 소득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걱정해서 전화를 한다.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행복이험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지금 계속 그 소득 파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총 한 80여 개 정도 되는 그런 항목들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번 기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빅데이터 좀.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이제 유출의 우려,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 동의 없이 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가지고 요 칸막이를 빨리 풀어야 말씀하신 그런 당장 급하게 어려워진 분들의 사정이 복지 혜택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위기 과정이 오히려 그런 정부의 구조,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는 저는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사님 싶습니다. 이제 뵀으니까 그런 부탁을 한 가지만 딱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시청자들도 그러실 텐데 잘 어려워요, 용어가. 맞습니다. 예.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데 국민들이 보면, 도민들이 보면 내가 해당이 된지 안 된지를 맞습니다. 예. 금방 알 수 있도록 좀 훨씬 더 간결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하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짜증나 버리는 문제거든요.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말들을 좀 더 좀 풀고 확실하게 예를 들면 Q&A 문집이라도 만들어서라도 그리고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빨리 가능하도록 좀 그렇게 해주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딱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그 저는 이제 소득 하위 50%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발표를 할 때는 행정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라 그런 건데 보건복지부의 정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가 복지 그 행정을 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데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다른 행정으로 이어지고 할 때 이제 서로 이제 복잡해지고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 표현을 쓰자 이렇게 하는데 뭐 만약 그게 꼭 필요하면 그걸 말씀하신 대로 풀어서 한번 설명해주고 뭐 또 풀어서도 좀 어려우면 예를 들어 뭐 아까 그 1인 가구일 때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100%가 소득 하위 50%의 기준이 170만 원. 175만 원. 2인 가구는 300만 원. 그다음에 390만 원, 475만 원. 그냥 이렇게 딱 제시해주면 대략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뭐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이 질문들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다 어떻게 여쭙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 도청으로 문의 오고 그러면 좀 잘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지사님한테 여쭙는다고 계속하는 게 저희 이제 끝낼 시간이 돼가지고. 끝내기 전에 저도 한 예, 말씀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해보니까 경남에 우리 민간 의료진들이 지난번 메르스 때 한번 그 경남이 메르스가 들어와가지고 크게 혼이 났었거든요. 창원의 SK 병원이라고 이제 코호트 격리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잘 막았는데 그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 감염병이 돌 때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망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아주 철저하게 대비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대응 과정에서도 우리 경남도하고 시군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감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남이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일 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민간 의료진들의 공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좀 따뜻하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죠. 예, 뭐 이 사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잘 마무리될 때까지 좀 더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지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요 내용 전해드리면서 저희 요 불독 외전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